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고객 공감을 위한 공감지도 작성 및 전이 매핑 작성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터뷰와 관찰 방법을 좀 더 깊게 알아본 후에 공감지도와 전이 매핑을 학습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팀 학습을 위한 스킬 학습하셨죠? 무엇이었죠? 기억나시나요? 포스트잇 사용 방법, NGT, 또 의사결정 방법, 멀티보팅과 의사결정 그리드, 의사소통 방법, 경청, 관찰, 칭찬,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톡을 개설해서 팀별로 단톡을 개설해서 의사 포스 그 의견을 개진하고 또 투표를 하고 또 경청하고 또 관찰하고 칭찬해주고 질문해주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팀빌딩이었어요. 팀빌딩. 여러분들 팀빌딩은 모두 하셨습니다. 밴드에서 확인했습니다. 역할, 팀명, 팀구호, 팀그라운드를 정하는 방법 이제는 이해하셨죠? 온라인이었지만 열심히 해줘요. 정말 고맙습니다. 1조의 팀명은 경상대 힘을 보여줘 였었습니다. 2조의 팀명은 빛나는 도화지, 3조의 팀명은 3355, 4조의 팀명은 사문 해였습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 5조의 팀명은 하이파이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 팀 그라운드룰을 정하면서 또 벌칙까지 정한 팀이 있었습니다. 아주 팀의 의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팀빌딩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팀 프로젝트를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세 번째는 디자인 싱킹 이해에 대해서 학습했지요. 디자인 싱킹은 무엇인가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무엇이었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슉슉 지나가야 됩니다. 디자인 싱킹 사례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왔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책에서도 있었고 별도로 제가 또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수업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동영상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자인 과제 목표 정하기와 디자인 개요를 학습했었습니다. 실제 하동마을의 인구 증감 대안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개요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얼추 우리 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컨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한번 학습하고 가겠습니다. 프로세스는 고객 공감, 엠퍼티, 문제의 정의, 디파인,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 도출이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면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이 제작이 되면 테스트를 하고 발표하는 순으로 여러분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 공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객 공감을 하기 위한 기본 컨셉을 완료한 겁니다. 디자인 개요. 이 사진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디자인 개요예요. 여러분들하고도 오프라인에서 만났더라면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디자인 개요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찰도 하고 또 자료도 찾아봐야 할 것이기에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인터뷰 진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학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진행 계획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준비, 실시, 정리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인터뷰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인터뷰 목적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과 또 언제 어디서 인터뷰를 할 것인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터뷰 실행 단계에서는 인터뷰 후보에게 도입 목적을 확인시키고 인터뷰 진행 시간을 정확히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을 해야 할 경우에 인터뷰 직전 동의를 얻는 것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 질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개방형 질문, 중립형 질문, 사고 촉진형 질문으로 해야만 여러분들이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다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인터뷰를 요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인사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리. 마지막 인터뷰하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 결과 요약을 해서 인터뷰자 한번 공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혹시 추가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이제 인터뷰 조사 대상자를 다른 말로는 헤비 유저라고 합니다. 헤비 유저란 해당 서비스나 제품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 형태나 구매 등의 활동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데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경험이 많으므로 고통점이나 미충족 욕구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헤비 유저를 선정해야 하겠죠. 다음은 인터뷰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터뷰 질문지 작성 절차입니다. 수행 과제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핵심 질문을 정리하고 핵심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알아야 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정리합니다. 인터뷰로 할 것인지 관찰로 할 것인지 또 그 중에 인터뷰를 통해 답을 찾을 리스트를 정리하여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을 통해 얻어야 할 내용들은 별도로 정리하여 관찰 조사 수행 시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사항은 인터뷰 진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인터뷰 전체를 진행하고 실제 질문을 받습니다. 또 인터뷰 대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 인터뷰 질문은 팀원들이 함께 작성한 질문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 원하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질문 스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개방형 질문, 중립적
질문, 사고적 진영 질문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내는 질문 유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진행자가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인터뷰 질문지예요. 세 번째는 내용 기록자입니다. 내용 기록자는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노트 또는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기록하면 됩니다. 가능한 모든 내용을 요구하지 말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핵심만 적거나 축약해버리면 해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중 아이디어나 별도 해석한 내용은 별도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로 따로 표기를 한다든지 이미지를 그려 놓는다든지 아니면 기호 등을 써서 표시를 해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내용 기록자가 준비해야 될 준비물은 노트 또는 포스트잇입니다. 네 번째, 인터뷰 촬영자입니다. 인터뷰 촬영자는 인터뷰 대상자의 침묵, 표정, 답변 시의 행동이나 제스처 등을 촬영해 놓으면 좋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장소, 소리, 분위기 등도 인터뷰 대상자의 행동이나 답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촬영 또는 녹음을 하면 좋습니다. 준비물은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입니다. 이때에도 인터뷰 촬영자는 그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고객 인터뷰 사전 질문지 양식입니다. 질문 양식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수정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 인터뷰에 필요한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편한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사전 질문지 사례는 교재 150페이지에서 발췌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뷰 시 유의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친밀감 형성, 개방형 질문 사용하는 거, 자연스럽고 편안한 인터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인터뷰 깊이와 상세함을 지켜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밀감 형성은 어색한 상황에서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니 이거 주의하시고요. 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니까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또 그 인터뷰 장소 또는 그 인터뷰 장소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저는 인터뷰 장소를 잘못 선택해서 박사 논문 쓸 때 대구에 가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겸행대 교수님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이 전부 날라갔습니다.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장소 선택을 잘못해서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그 음악이 너무 커서 제 인터뷰 목소리보다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그때 인터뷰한 내용은 완전 망쳐서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었어요. 아주 낭패를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그러니까 인터뷰 장소는 정말 그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 진행자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인터뷰 할 때에 그 인터뷰 질문지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 그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대상자가 그 말을 할 때에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흐름에
바뀌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너무 이제 옆길로 셀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잠시 조금 멈추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진행자가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 진행자는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터뷰 깊이와 생생함 중요하다고 했었죠. 최대한 Y로 질문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인터뷰를 마치면 최대한 빠르게 리뷰를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가 공유하라고요. 이게 인터뷰 시 유의할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한도전팀의 인터뷰 진행 순서, 인터뷰 소개, 친밀감 형성, 주요 인터뷰 질문 진행, 인터뷰 마무리. 그래서 인터뷰 소개는 5분 했었고요. 친밀감 형성은 10분 정도, 주요 인터뷰 질문은 60분. 그리고 인터뷰 마무리 5분. 그래서 인터뷰 할 때 몇 시간을 정해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 인터뷰 사전 질문지 사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교재 디자인 싱킹 일자라는 방법 페이지 1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 시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 있습니다. 동의 없이 관찰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관찰 대상자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또 관찰 시 궁금한 점은 가급적 관찰 조사 종료 후에 별도의 인터뷰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찰 시 가급적 많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어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관찰 시 또 물리적 환경에 대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필요에 따라 동의를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관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찰, 인도의 물펌프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관찰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사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인도의 마하라슈트라라는 작고 가난한 도시에 미국의 유니세프에서 구호봉사 활동을 나갔습니다. 인도 TV에서도 이런 상황 연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봉사자들은 의료활동, 교육활동,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하면서 하며 지내다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됐냐면 이렇게 인도의 여인들이 2시만 되면 이 무거운 이 물동이를 가지고 1시간을 걸어서 물을 기르러 가요. 그리고 다시 1시간이 넘게 또 걸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봉사 단체들은 그러한 상황을 불편하게 느껴 그들에게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마을에 이제 물펌프를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마을의 물펌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도시의 인도 여성들에게는 물을 깃는 시간은 고된 일상생활과 시어머니의 천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처지가 비슷한 다른 며느리들을 만나서 신세한탄을 할 수 있는 오락의 시간이었던 거죠. 즉, 물을 깃는 시간은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물펌프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인도의 그 젊은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종종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지곤 합니다. 유니세프 봉사단체가 조금만 더 인도 아낙네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들었더라면, 경청했더라면, 관찰했더라면, 질문했더라면 전혀 다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물펌프 사례를 전이 매핑 해보세요. 이 전이 매핑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설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인도의 물펌프 사례를 보고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여기 관찰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단어들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요. 그 단어들에 대한 그 인도 여인들의 감정 상태가 고조 상태였는지 제조 상태였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고조 상태였을 때는 여기 부분, 저조 상태 여기 중간 부분을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게 전이 매핑 그 여정을 그려보는 거거든요. 이걸 그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과제의 페르소나를 정해서 어떻게 그들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을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여기는 뒤로 놔두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인터뷰와 관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학습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쉬고 다시 이제 고객 공감을 위한 공감 지도 및 전이 매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